거래 중단이요. 왜 갑자기요? 본사에서 통보 왔습니다. 한국식품 본사요. 며느리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국식품이요? 우리 최대 거래처잖아요. 우리 매출의 80%인데요. 네. 그래서 큰일입니다. 내일부터 포장재 납품 전면 중단이래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유는 안 알려줬습니다. 회장님 직접 결정이래요. 회장님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국식품은 국내 김치와 장류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곳과 거래가 끊기면 회사가 망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 이영자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 김치 담그세요? 집안이 온통 냄새예요. 오늘 단골 할머니들한테 나눠줘야 해서. 에휴, 맨날 김치만 담그시네. 지연이 방문을 쾅 닫았어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이영자예요. 경기도 수원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됐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담그는 걸 싫어했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 담가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죠. 지연이 처음 그렇게 말한 날을 기억해요. 저는 평생 김치를 담가왔거든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담그면 맛이 달라요. 하지만 지연이는 김치 냄새가 싫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 동료들 집에 오는데 김치 좀 담그지 마세요. 냄새나요. 알았어, 지연아. 오늘은 안 담글게. 저는 며느리 눈치를 봤어요. 제 집인데도요. 그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어머니, 베란다 항아리 좀 치워주세요.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손에서 김치 냄새 나요. 아이 만지기 전에 좀 씻어주세요. 어머니, 오늘 손님들 오는데 김치 담그시면 안 돼요. 매번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랑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아들 준호는 착했어요. 하지만 아내 편만 들었어요. 엄마, 지연이가 싫어하면 김치는 밖에서 담그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집에서 김치 담그는 사람 없어요. 준호야,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공장 제품이 더 깨끗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공장 제품이 더 깨끗하다니. 제가 평생 정성껏 담근 김치가 더럽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를 위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저를 무시했어요. 어느 날 제가 베란다에서 고추장을 담그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친구들과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언니, 시어머니는 맨날 뭐 하세요? 친구가 물었어요. 그냥 집에서 김치나 담그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연이 대답이 들렸어요.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 담가요? 마트 가면 다 있는데. 맞아요. 저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공장 제품이 훨씬 깨끗하고 위생적이라고요. 친구들이 웃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이해를 못하세요. 계속 옛날 방식 고집하시고. 지연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고추장을 젓던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공장 제품이 더 깨끗하다고요? 집에서 담그는 게 옛날 방식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추장을 계속 저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회사 사람들 집에 오는데 김치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환기 좀 시켜놓고요. 알았어. 그리고 혹시 누가 김치 이야기하면 마트에서 샀다고 하세요. 집에서 담근다고 하면 좀 그래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 담근 김치가 부끄러운 거야?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더러운 거야?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며느리의 무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다음 날 회사 동료들이 집에 왔어요. 저는 제 방에 조용히 있었어요. 지연이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연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내 집인데 방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저는 부엌에 나왔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어요. 조금만 더요. 그런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 일이요. 그날은 며느리 지연의 생일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라 친구들 많이 와요. 거실 좀 치워주세요. 알았어, 지연아.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요. 그냥 방에 계세요. 친구들이랑 얘기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자 지연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지연처럼 30대 후반 여자들이었죠. 와, 지연아 집 진짜 넓다. 맞아, 신혼집 잘 구했네. 친구들이 거실에 앉았어요. 지연이 케이크를 꺼내며 웃었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 오늘은 마음껏 떠들자.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손님들에게 대접할 거라고 해서요. 어머니, 차 준비됐어요? 응, 지금 가져갈게. 저는 쟁반에 차를 담아서 거실로 갔어요. 여기 차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어머니, 손에서 냄새가 나는데 뭐 하셨어요? 아, 아까 김치를 담갔어요. 김치요? 요즘도 집에서 김치 담그세요? 친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옛날 방식을 좋아하세요. 맨날 김치랑 된장 담그시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요즘은 다들 사 먹는데. 맞아요. 마트 가면 김치 천지잖아요. 굳이 집에서 담글 필요 없는데.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거실에서 친구들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언니, 시어머니랑 사이 어때요? 뭐, 그냥 그래요. 큰 문제는 없는데 좀 답답할 때가 있죠. 뭐가요? 생각이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맨날 집에서 김치 담그고 된장 담그고 집안이 온통 냄새나요. 아, 그건 좀 그렇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친구들이 공감했어요. 그래도 참아야죠. 시어머니인데.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김치 담그고 장 담그고 그것밖에 모르세요.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췄어요. 그것밖에 모른다고요? 그거 말고 하신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훨씬 깨끗하고 위생적이잖아요. 맞아, 맞아. 집에서 만든 거는 위생도 별로고. 친구들이 동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공장 제품이 더 깨끗하다고요? 제가 평생 정성껏 담근 김치가 위생도 별로라고요? 저희 회사가 식품 포장재 만드는 데거든요. 공장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아요. 집에서 만드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 제품이 한국식품이랑 거래하는데 거기가 김치 점유율 1위예요. 그 정도 회사가 우리 포장재 쓴다는 건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와, 대단하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공장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 못 하세요. 계속 집에서 담그시겠다고. 답답하시겠다. 완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 담가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죠.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계속 담그신대요. 에휴, 고집이시네. 친구들이 혀를 찼어요. 맞아요. 완전 고집불통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방식만 고집하시고. 지연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고집불통이라고요? 제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요? 친구가 물었어요. 그냥 김치나 담그시고 동네 할머니들한테 나눠주시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돈도 안 되는데.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죠? 맞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김치 냄새라도 안 나니까.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부끄럽다고요? 저는 평생 김치를 담가왔어요. 정성껏 좋은 재료로요.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공장에서 얼마나 좋은 김치가 나오는데 왜 굳이 집에서 담그세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한국식품 포장재 납품하는데 거기서 만든 김치 정말 맛있어요. 위생적이고 맛도 일정하고 집에서 담근 거는 맛도 들쭉날쭉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시어머니한테 계속 말씀드려요. 이제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김치는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안 들으세요. 고집이 세서. 에휴, 힘들겠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고집불통이요? 부끄러운 일이요? 돈도 안 되는 일이요? 저는 평생 김치를 담가왔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지연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네. 오늘 친구들이랑 한 얘기 다 들었어.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얘기요? 내가 김치 담그는 게 부끄럽다고 했지.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였어요. 수다가 아니야. 내 진심이었어. 저는 지연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황급히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장 제품이 더 깨끗하다. 집에서 담그는 건 위생도 별로다.
김치 담그는 게 부끄럽다. 돈도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가?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상자를 열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서류는 한국식품법인 등록증이었어요. 대표이사 이영자. 30년 전 제가 작은 김치 가게로 시작했던 그 회사예요.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첫 공장 설립 허가증. 20년 전이에요. 두 번째 공장 증축 서류. 15년 전이죠. 전국 지점 개설 문서들. 1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 올해 상반기 매출 보고서. 연매출 5천억 원. 전국 공장 30개. 직원 5,000명. 국내 김치 시장 점유율 30%. 장류 시장 점유율 25%. 저는 서류를 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가 됐어요. 아들 준호는 중학생이었죠. 생계를 위해 작은 김치 가게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담근 김치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김치는 맛있었어요.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껏 담갔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이모,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내일 더 가져올 수 있어요? 손님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담그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김치를 담갔어요. 5년 후 저는 작은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직원 10명으로 시작했죠. 처음엔 동네 마트에만 납품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났어요. 이영자네 김치 맛있다. 다른 김치랑 달라. 주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공장을 늘렸어요. 직원도 늘렸어요. 10년 후 전국에 공장 10개가 생겼어요. 15년 후 대형마트 전국 납품을 시작했어요. 20년 후 수출까지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식품은 업계 1위 기업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저는 집에서 여전히 김치를 담갔어요. 왜냐고요? 김치 담그는 게 좋았거든요.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누군지, 뭘 해온 사람인지, 아들 준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며느리가 선을 넘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경영 현황을 확인했어요. 거래처 목록이 나왔어요. 포장재 업체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회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포장? 며느리 지연이 다니는 회사예요. 저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대한포장 연간 매출 80억 원. 그중 한국식품 납품액 65억 원. 비중 81%. 그러니까 대한포장은 한국식품 없이는 살 수 없는 회사예요. 저는 계속 자료를 봤어요. 대한포장은 우리 회사의 김치 포장지, 된장 용기, 고추장 병을 납품하고 있었어요. 월 납품액만 5억 원이 넘었어요. 만약 한국식품이 거래를 끊으면 대한포장은 매출의 80%를 잃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는 거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몰라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누구 덕분에 유지되는지, 자기가 받는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공장 제품이 더 깨끗하다고 했죠. 그 공장이 바로 제 공장이에요. 한국식품 포장재를 납품한다고 자랑했죠. 그게 바로 저예요.
집에서 담그는 김치는 위생도 별로라고 했죠. 하지만 전국 사람들이 제 김치를 먹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결정할 때가 왔어요. 계속 참고 살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밝힐 건가요? 며느리에게 제가 누군지 알려줄 건가요?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출근해요. 잘 다녀와.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참, 어머니. 오늘 저녁에 회사 사람들 집에 올 수도 있어요. 김치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알았어. 지연이 나갔어요. 저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30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70살 할머니가 아니라 회장님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상무님? 회장님, 어떻게 된 일이세요? 김상무는 한국식품경영총괄 상무예요.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죠. 오늘 본사로 갈게요. 회의 좀 소집해 주세요. 네.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거예요. 거래처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임원진 전부 소집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그 안에는 회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집을 둘러봤어요. 베란다에 김치 항아리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치우라고 했던 그 항아리요. 저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 며느리가 몰랐던 거야. 저는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제대로 된 복귀예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한국식품본사 30층짜리 건물이에요. 1층 로비로 들어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이에요. 김상무님 계시죠? 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임원진 10명이 모두 일어섰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들 앉으세요. 저는 상석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요. 임원들이 긴장한 표로 저를 봤어요. 우리 거래처 중에 대한포장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포장재 납품업체입니다. 우리 회사 최대 협력사 중 하나죠. 김상무가 대답했어요. 그 회사와 거래를 끊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 갑자기 왜요? 대한포장은 10년 넘게 거래한 곳인데요. 개인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확실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요. 즉시 거래 중단 통보하세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며느리 생각을 했어요. 지연아, 내가 무시했던 김치 할머니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대한포장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팀장들이 모두 모였어요. 며느리 지연도 그 자리에 있었죠. 사장님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식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요? 왜요? 이유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냥 본사 회장 결정이라고만요. 회장 결정이요? 갑자기요? 지연이 물었어요. 네.
한국식품 김상무한테 전화했는데 회장님 지시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식품은 우리 최대 거래처입니다. 우리 매출의 80%가 거기서 나와요. 그럼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파산입니다. 다른 거래처를 급하게 찾아봐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휩싸였어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매출의 80%가 사라진다고요? 회사가 망한다고요? 다들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비상대책을 마련하세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보고요. 사장님이 회의를 끝냈어요. 지연은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가 다가왔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식품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10년 넘게 거래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도 안 알려줬다잖아요. 지연은 불안했어요. 회사가 망하면 자기도 잘리는 거예요. 5년 동안 다닌 회사인데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기운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이영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저녁 곧 돼. 지연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이영자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최대 거래처가 갑자기 거래 중단한대요. 아, 그래? 어느 회사인데? 한국식품이요. 우리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오는데 갑자기 끊는데요. 이영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국을 저었어요. 그럼 회사가 힘들겠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잘릴 수도 있고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 갑자기 끊는데? 이유를 안 알려줬대요. 그냥 회장 결정이래요. 회장 결정이라. 이영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걱정돼요. 이 나이에 다시 이직하기 힘든데. 지연이 불안해했어요. 괜찮을 거야. 뭐 방법이 있겠지. 이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설쳤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월급이 끊기면 대출은 어떻게 갚지?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지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사장님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어요. 어젯밤 한국식품 측에 사정해 봤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요? 팀장이 물었어요. 안 된답니다. 회장님은 만남을 거부하셨고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한국식품만한 규모의 회사가 없어서요. 사장님이 서류를 내려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 말까지 새 거래처를 못 구하면 인력 감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 감축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매출이 80% 줄었는데 같은 인력을 유지할 수 없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지연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가 잘릴까요? 아무래도 경력 짧은 사람들부터겠죠. 지연 씨는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기가 잘릴 수도 있어요. 오후에 지연은 팀장한테 불려갔어요. 지연 씨 앉아요. 팀장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혹시 저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국식품 쪽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지연 씨 혹시 한국식품 회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회장님 얼굴도 못 봤는데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한국식품 김상무가 그러는데 이번 거래 중단이 개인적인 이유래요. 회장님의 개인적인 결정이라고요. 개인적인 이유요? 네. 그래서 혹시 지연 씨랑 관련이 있나 싶어서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한국식품 회장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지연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가봐요. 지연은 자리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라고? 회장님의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도대체 왜요? 저는 한국식품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연은 더 지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밥 안 먹을래요. 입맛이 없어요. 왜? 회사 일 때문에? 네. 더 심각해졌어요. 이번 달 말까지 새 거래처 못 구하면 저 잘릴 수도 있대요. 지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래. 이영자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어머니는 걱정 안 돼요? 제가 잘리면 우리 집 경제도 힘들어지는데요. 괜찮을 거야. 어떻게 괜찮아요? 저 월급이 우리 집 수입의 절반인데요. 지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이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방법이요? 지연이 물었어요. 이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이영자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메일을 확인했어요. 김상무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대한포장과의 거래 중단 완료. 새로운 포장재 업체 3곳과 미팅 예정. 이영자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이영자는 답장을 보냈어요. 수고했어요. 내일 다시 본사로 갈게요. 준비할 게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영자는 또 정장을 입었어요. 며느리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옷을 왜 그렇게 입으세요? 잠깐 볼 일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곧 알게 될 거야. 이영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지연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회사 걱정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영자는 집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준비예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택시를 타고 한국식품 본사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임원들이 다시 모였어요.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상무가 물었어요. 내일 며느리한테 진실을 알릴 겁니다. 이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요? 직접 만나서요. 여기 본사에서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며느리분이 여기로 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제가 부를 거예요. 내일이요. 이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 하겠어요. 한국식품 회장이 만나고 싶다고요. 며느리가 올까요? 당연히 와요. 회사를 살리려면 와야 하니까요. 이영자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알려줄 거예요. 김치 담그던 시어머니가 누군지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지연 씨, 큰일이에요. 팀장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국식품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회장님이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대요. 저요? 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회장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이건 기회예요. 언제 가면 되죠? 오늘 오후 2시래요. 본사 29층 회장실로 오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지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정장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봤어요. 잘할 수 있어. 회장님을 설득해서 거래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연은 한국식품 본사로 향했어요. 30층짜리 큰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와, 정말 크다. 지연은 긴장하며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말했어요. 저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연입니다.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29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9층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땡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29층이에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큰 문이 보였어요. 회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문을 열었어요.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큰 책상 뒤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어요. 저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의자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굴이 보였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이영자가 회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회장이야. 네. 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식품 회장이 나야. 30년 전부터 이영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인 등록증이었어요. 대표이사 이영자. 날짜는 30년 전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가 무시했던 김치 담그는 시어머니. 그게 나야. 이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김치 냄새 난다고 했던 그 김치. 전국 사람들이 먹고 있어. 내가 공장 제품이 더 깨끗하다고 했던 그 공장. 내 공장이야. 내가 자랑했던 한국식품 포장재 납품. 내 회사야. 이영자는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니가 회장님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믿기 힘들지? 나도 알아. 이영자가 책상 위 파일을 집었어요. 여기 우리 회사 현황이야. 직접 봐. 파일을 펼쳤어요. 전국 공장 30개. 직원 5,000명. 연매출 5천억 원. 지연은 파일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회장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궁금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영자가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어. 아들 준호는 중학생이었지. 돈을 벌어야 했어. 그래서 김치를 담가 팔기 시작했어. 처음엔 정말 작은 가게였어. 시장 한 구석에서 김치 몇 통 팔았지. 하지만 맛있었어.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 5년 후 작은 공장을 차렸어. 직원 10명으로 시작했지. 10년 후 공장이 10개로 늘었어. 15년 후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시작했어. 20년 후 수출까지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한국 김치 시장 점유율 1위야. 이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저는 몰랐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랐지. 내가 일부러 숨겼으니까. 왜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회장이라는 타이틀 없이. 그래서 회사는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기고 나는 집에서 김치를 담갔어.
왜냐면 그게 좋았거든. 김치 담그는 게 내 인생이었으니까. 이영자가 지연을 똑바로 봤어요. 근데 너는 그걸 무시했어. 김치 냄새 난다고. 부끄럽다고.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이제 늦었어. 이영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지? 공장 제품이 더 깨끗하다고 했지. 집에서 담그는 건 위생도 별로라고.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 담그냐고 했지.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한국식품 포장재 납품한다고 자랑했지. 이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 한국식품이 나야. 내가 무시한 김치 할머니가 만든 회사야. 내 회사 대한포장. 매출의 81%가 우리한테서 나와. 내가 받는 월급도 결국은 내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거래를 시작해 주세요. 왜? 내 회사가 망하니까? 네.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이영자가 물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한 거요. 김치 담그시는 걸 부끄러워한 거요. 지연이 울먹였어요. 그것뿐이야? 이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공장 제품이 더 깨끗하다고 한 것. 집에서 담그는 건 위생도 별로라고 한 것.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한 것. 그것까지 다 잘못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지연아, 나는 평생 김치를 담가왔어. 그게 자랑이었고 내 인생이었어. 좋은 재료로 정성껏 담그면 맛이 달라. 그걸 사람들이 알아줬어. 그래서 작은 가게가 대기업이 됐어. 근데 너는 그걸 이해 못했어. 김치 냄새만 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 이영자가 돌아서서 지연을 봤어요. 내가 자랑하던 공장 제품. 그게 다 내 손에서 시작됐어. 전국 마트에 있는 김치 10개 중 3개가 내 공장 거야.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김치,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 다 내 회사 거야. 내가 무시한 김치로 연매출 5천억 벌었어. 지연은 말없이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영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용서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존중의 문제야. 내가 나를 한 번이라도 존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것도 시어머니의 삶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도 괜찮았어. 근데 너는 무시했어. 부끄러워했어. 냄새 난다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어. 이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 집에서 눈치를 봤어. 내가 좋아하는 걸 숨겨야 했어. 70살 할머니가 30대 며느리 눈치를 봤어. 지연아,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영자가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꺼냈어요. 대한포장과의 거래 중단 통보서야. 이미 발송했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너희 회사는 새 거래처를 구해야 할 거야. 쉽지 않을 거야. 우리만한 규모의 회사는 없거든. 어머니 제발이요. 지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이요. 이미 결정했어. 번복 안 해. 이영자는 단호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70년 동안 남 눈치 보며 살았어. 남편 눈치,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이제 그만할 거야. 이영자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나는 김치를 마음껏 담글 거야. 아무 눈치 안 보고 베란다에 항아리를 놓을 거야. 친구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거야.
나는 김치 만드는 게 좋다고.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왜냐면 그게 나니까.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영자는 지연을 내려다봤어요. 가봐. 더 할 말 없어. 지연이 일어서려고 했어요. 아, 한 가지 더. 이영자가 말했어요. 내가 준호한테 이 사실을 말하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오늘부터 숨기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집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있어. 그 집 내 명의야. 내 돈으로 산 거야. 너희가 눈치 보기 싫으면 나가도 돼. 나는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지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이제 가봐. 이영자가 손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지연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이영자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후련했어요. 30년 동안 숨겼던 걸 드디어 드러냈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김상무가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며느리분이 많이 놀라신 것 같던데요. 당연하죠. 김치 담그던 시어머니가 회장이었으니까요. 이영자가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사 일은 계속 당신들한테 맡길 거예요. 하지만 가끔 나올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영자는 홀가분했어요. 베란다로 나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김치 냄새가 났어요. 좋은 냄새였어요. 이제 아무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담글 수 있어요. 지연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회장이었다니. 한국식품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준호야, 큰일 났어. 지연이 울먹였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한국식품 회장이었어. 뭐라고?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식품 회장이 어머니래. 30년 전부터.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집에서 김치만 담그시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오늘 본사 가서 직접 봤어. 회장실에 앉아 계시더라.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 거래 중단한 것도. 응. 어머니가 한 거야. 나 때문에. 지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너 때문에? 왜? 내가 어머니를 무시했잖아. 김치 냄새 난다고, 부끄럽다고.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절대 용서 안 하신대. 다음날 대한포장은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지만 한국식품만한 곳이 없었어요.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사장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말로 인력 30%를 감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경력 5년 미만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기가 5년 차예요. 그날 오후 지연은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5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이영자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게 베란다에 항아리를 놓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지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어머니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지연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이영자는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췄어요. 할 말 없어. 엄마, 지연이가 정말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이영자가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준호야, 너도 똑같아. 저요? 내가 나를 지킨 적이 있어? 지연이가 나를 무시할 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도 똑같이 나를 무시했어. 시대가 바뀌었다고, 공장 제품이 더 좋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이영자는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70년 동안 남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 그만할 거야. 며칠 후 지연이 어렵게 이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알아. 이영자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달라지겠어요. 기회? 이영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내게 5년 동안 기회를 줬어. 근데 너는 날 무시했어.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어머니, 제발이요. 지연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일어서. 이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이 울먹였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뭔데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가 불편하면 나가도 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담글 거야. 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어머니, 더 이상 눈치 안 봐. 알아들었지? 이영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이영자는 친구 경희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영자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경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속이 시원해서. 며느리한테 다 말했어? 응. 내가 회장이라는 거. 경희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진작 그럴 걸 그랬어. 나도 그래.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속이 후련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회사는 계속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기고 나는 여전히 김치 담글 거야.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내 행복이니까. 응. 김치 담그는 게 내 인생이거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영자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김치가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연과 준호가 짐을 쌌어요. 지연이 새 직장을 구했고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이사 가는 날 지연이 마지막으로 이영자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희 갑니다. 잘 가. 이영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정말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존중의 문제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잘 살아.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 무시하지 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네, 어머니.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도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가끔 놀러와. 근데 예전처럼 되돌아가려고 하지는 마. 알겠어요, 엄마. 이영자는 현관에서 둘을 배웅했어요. 차가 떠났어요. 이영자는 혼자 남은 집을 둘러봤어요.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베란다로 나가 김치 항아리를 봤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마음껏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며칠 후 이영자는 동네 할머니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줬어요. 와, 영자 씨 김치가 역시 최고야. 할머니들이 감탄했어요.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담갔어요. 이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영자 씨, 며느리는 어디 갔어? 이사 갔어요.
독립했죠? 아이고, 시원섭섭하겠네. 아니요. 그냥 시원해요. 이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들이 웃었어요. 그날 저녁 이영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틀었어요. 리모컨을 뺏길 일도 없어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봤어요. 밤이 됐어요. 이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영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베란다로 나가 항아리를 열었어요. 김치가 완벽하게 익었어요. 좋은 냄새가 났어요. 이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김치 담그는 게 내 행복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나답게 살 거야. 한 달 후 이영자는 한국식품 본사에 가끔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김상무님. 오늘 회의 있죠? 네, 준비됐습니다. 이영자는 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회사 일도 보고 집에서 김치도 담그고 두 가지 모두 이영자의 삶이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잘 지내세요? 잘 지내. 저 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작지만 괜찮아요. 그래, 잘 됐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알아. 가끔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알아요. 저도 바라지 않아요. 잘 살아, 지연아. 네, 어머니. 전화를 끄는 이영자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어요.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돋아났어요. 이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70살이지만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이영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담그는 게 내 행복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나답게 살 것이다. 이영자는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느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